안녕하세요, 가치남입니다. 7월 22일 목요일 국내 시장이 마감되었습니다. 오늘 코스피는 1%의 상승이 나왔고 코스닥은 0.8%의 상승이 나왔습니다. 일단 어제 시장과 비교해본다면 모두 갭상승으로 출발했거든요. 그런데 어제하고 좀 다른 점이 있었다면 지수의 반등을 이해할 수 있는 여러가지 지표들, 환율, 유가, 장기 채권금리 이런 지표들을 봤을 때 좀 긍정적이었기 때문에 최소한 상승 흐름을 이어갈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장이 종료되었을 때도 여전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면서 오늘 대체적으로 시장이 맑았던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한번 살펴볼게요. 자, 먼저 코스피를 살펴보면 오늘은 삼성 바이오로직스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종목들이 좋은 모습이 나왔습니다. 특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1% 이상의 상승이 나왔고 어제 약세를 보여주었던 카카오와 네이버 역시 좋은 모습이 나왔고 또 포스코, 원자재 관련주들도 좋은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는 1% 이상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급등이죠. 자, 이어서 코스닥을 살펴보면 오늘 코스닥의 대장주는 역시 카카오게임즈 무려 10% 이상의 큰 상승이 나왔고 SK머티리얼즈는 오늘도 역시나 강했네요. 그리고 휴젤, 솔브레인 마찬가지로 좋은 모습이 나왔습니다. 다만 2차전지 관련주들 오늘도 조금 부진했던 모습이 이어진 것 같고요. 에코프로비엠도 마찬가지죠. 진단키트도 마찬가지로 오늘 다소 부진한 모습이 나왔습니다. 자, 그럼 수급을 한번 살펴볼게요. 먼저 코스피를 살펴보면 코스피는 기관과 외국인의 동시에 순매수가 들어왔고 오늘은 외국인보다 기관 쪽에서 강한 순매수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코스닥은 오늘 외국인이 큰 매수세를 보여주었고 반대로 기관은 소폭의 순매도를 보여주었습니다. 오늘 외국인의 매수세가 상당히 돋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 오늘 삼성전자는 기관의 매수세가 들어왔고 오늘 모처럼 1% 이상의 상승이 나왔는데 여전히 외국인의 순매도를 보여주고 있네요. 자, 그리고 카카오는 6거래일 만에 상승이 나왔고 오늘은 모처럼 기관과 외국인의 동반 매수세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네이버를 살펴보면 네이버도 모처럼 상승이 나왔는데 네이버는 외국인보다 기관 쪽에서 많은 매수세가 들어왔네요. 그리고 오늘 코스닥의 순매수 자금이 대체적으로 카카오게임즈로 많이 몰렸을 거예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외국인이 오늘 큰 매수세를 보여주었고 오늘만 약 1,000원 가까운 순매수를 보여주었죠. 그리고 거래량도 상당히 많이 실렸네요. 자, 이어서 주체별 매매 동향을 살펴보면 오늘 외국인은 카카오게임즈 그리고 포스코, 카카오, SK하이테크놀로지, LG화학 이렇게 5종목을 순매수 상위종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기관을 살펴보면 기관은 삼성전자, 네이버, SK하이닉스, 호텔신라, 포스코 이렇게 5종목을 순매수 상위종을 올렸습니다. 자, 일단 국내 시장은 어제보다 오늘이 정말 더 좋은 시장이었는데 오늘 새벽에 마감되었던 미국 시장을 살펴보더라도 상승의 기조가 이어졌습니다. 먼저 S&P 500을 보시면 0.8%의 상승이 나왔고 그동안의 하락폭을 빠르게 만회하면서 지금 전고점 근처까지 꽤나 단기간에 상승을 보여주었고 또 나스닥도 마찬가지죠. 어제 0.9%의 상승이 나왔고 직전 고점 라인까지 빠르게 근접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우지수도 0.8%의 상승이 나왔고요. 무엇보다도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어제 3% 이상의 큰 상승이 나오면서 이런 부분이 전반적으로 IT 기업들, 특히 반도체 기업들과 반도체 장비 기업까지 오랜만에 상승이 나왔던 이유였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뿐만 아니라 제가 어제 이런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어제 미국 시장이 크게 상승을 했었는데 지수의 상승을 뒷받침할 수 있는 여러가지 지표들, 이 지표들이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확인을 해보니까 10년물 국채금리는 거의 1.3%까지 크게 상승을 보여주었습니다. 물론 지금의 추세를 봤을 때는 여전히 하락 추세를 유지하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반등은 긍정적이라고 볼 수가 있지만 이게 정말로 하락을 끝낼 수 있는 반등인지 아니면 큰 폭의 하락에 따른 기술적 반등인지 이 부분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10년물 국채금리가 크게 상승하다 보면 가장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업종들 금융주와 은행재 흐름이 오늘 상당히 좋았었고 또 10년물 국채금리뿐만 아니라 유가도 크게 상승을 했더라고요.
4.6%의 상승이 나왔고 다시 한번 70달러를 돌파했네요. 그리고 달러. 환율은 아직 크게 방향을 틀었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0.3%의 소폭 하락과 함께 오늘은 지수의 상승뿐만 아니라 그 상승을 뒷받침할 수 있는 여러가지 지표들, 이 지표들도 긍정적으로 나왔기 때문에 오히려 어제보다 오늘의 시장이 맑았던 하루였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많은 업종들 가운데 물론 10년물 국제금리가 상승하다 보니까 금융주와 은행주의 흐름이 좋다고 볼 수가 있겠지만 그 외 반도체 종목들, 코스닥 내에 포함되어 있는 장비 기업들도 마찬가지고요. 다른 업종들에 비해서 상승이 돋보였습니다. 일단 몇 가지 이유를 제가 뽑아볼 텐데 한번 살펴보세요. 네덜란드의 반도체 장비 기업 ASML의 2분기 실적 발표가 있었고 전년 동기 대비 38% 이상의 큰 실적 성장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연매출도 작년 매출 대비 약 35%의 증가를 전망하고 있고 이런 긍정적인 이슈가 반도체 업황이 꺾이지 않았다. 그리고 국내 장비 기업들도 준수한 실적이 나올 것이다. 이런 기대감을 불러일으켰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어제 발표된 수출 데이터를 보면요. 반도체는 여전히 증가세를 보여주고 있어요. 물론 자동차도 28%의 증가세를 보여주고 있고 항상 수출 데이터가 나올 때마다 반도체하고 자동차, 대한민국의 수출을 이끌고 있습니다. 물론 그에 반해 주가는 움직이지 않고 있는데 아마 어떤 트리거가 있을 거예요. 제가 항상 말씀드렸듯이 지금 삼성전자를 바라보는 시각을 정리해보면 분명히 실적은 좋고 업황도 좋고 딱히 흠잡을 곳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반대로 또 해석을 해본다면 또 주가를 크게 상승시킬 수 있는 기대할 수 있는 재료, 모멘텀 이런 것도 다소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분명히 어떤 트리거가 있을 텐데 이런 부분은 조금 시간적인 측면에서 걸릴 수는 있어도 머지않아 나오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반도체를 바라보는 시각 중에서 가장 많은 분들이 지금 기대하고 있는 내용이 이재용 부회장의 광복절 사면 여기에 대해서 많이 기대를 하실 거예요. 그런데 기사를 살펴보니까 지금 이재용 부회장의 가석방 심사 대상에 올랐다 라는 기사도 있기 때문에 실제로 한번 기대해볼 수 있는 내용이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를 뽑아보자면 최근에 애플의 주가를 보시면 지금 구간은 다소 부진한 모습이 나오고 있지만 그래도 지난주까지만 하더라도 신고가 근처에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물론 애플이 신고가를 보여줬던 가장 큰 원인이 실적도 있겠지만 머지않아 출시를 앞두고 있는 아이폰 신제품 여기에 대한 기대감이 가중되었고 또 물량이 확대되었다는 그런 이슈들이 나옴으로 인해서 주가도 점진적으로 상승 흐름이 나왔습니다. 자, 그런데 이재용 부회장이 정말로 가석방될지는 모르겠지만 8월달엔 또 삼성전자의 폴더블 폰 신제품 출시를 앞두고 있고 또 지금 폴더블 폰의 점유율을 살펴봤을 때는 삼성전자가 전 세계에서 압도적인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8월달에는 조금 재료적인 측면에서 기대해볼 수 있는 요소들이 공존하고 있으니까 최근에 8만원 이탈했다고 하더라도 저는 빠르게 복구할 수 있는 가격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를 투자하실 때는 정말 내가 2년, 3년 이상 그 이상 가져갈 수 있는 체력이 되지 않는다면 저는 솔직히 삼성전자보다는 장비 기업들 이런 기업들을 투자하는 것이 훨씬 낫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삼성전자는 장기적으로 보유하고 가져갈 수 있는 사람들의 영역이다. 이 점을 생각하시면서 조금 답답하더라도 원래 그런 종목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조금은 시간과 함께한다는 생각을 가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 주가의 흐름을 살펴보면 확실히 어제하고는 온도 차이가 있다고 생각이 돼요. 물론 반도체와 관련된 종목들의 흐름이 상당히 좋지만 그 외에도 금융주와 은행주 또 대형주의 흐름도 상당히 좋았고 아울러서 여행주들 오늘 흐름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지금 노란풍선의 주가를 보시면 현재 촬영 시점이 오후 1시 30분인데 지금 여전히 상한가가 풀리지 않고 있고 또 일봉상의 차트를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일봉상의 차트를 보더라도 그동안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로 인해서 주가가 다소 눌렸다면 7월부터 언제 상승했는지 다시 반등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투어, 여행주의 대표적인 종목인데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6월달에 큰 하락이 났어요. 그리고 7월달을 살펴보면 방금 전 노란 풍선과는 차이가 있지만 그래도 더 이상 하락하지 않고 버텨주는 모습이 나오고 있고 지금 현재 촬영 시점에도 4% 가까운 큰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두투어, 이 종목도 지금 하나투어하고 비슷한 흐름인데 오늘 6% 가까운 큰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행주의 흐름을 봤을 때는 오늘 노랑풍선은 하나의 이슈가 있었거든요. 무상증자 권리락으로 인해서 싸 보이는 효과,
그 때문에 주가에 상승이 나왔을 수도 있고, 여행정보 공유 서비스 업체인 위시빈을 인수한다, 이런 내용으로 인해서 다른 여행지에 비해서 큰 상승이 나왔습니다. 자, 하지만 노랑풍선에 이런 재료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외에 하나투어하고 모두투어 오늘 4% 이상의 큰 상승이 나오고 있는데, 한번 주목해볼 수 있는 상승인 것 같아요. 최근에 코로나 확진자 수가 연일 증가하고 있고, 그런 와중에서 지금 4% 이상의 큰 상승이 나왔다는 것은 물론 지수의 힘을 받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한 번쯤은 코로나 피해주들, 이번 5월달에 가파른 상승이 나온 뒤에 델타 변이 바이러스와 확진자 수 증가, 이런 이슈로 지금 급락이 나오고 있지만, 이 재료가 계속 발목을 잡을 수 있는 그런 이슈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행주의 흐름을 보시면서 이제는 확진자 수가 조금 증가한다고 하더라도 시장이나 내성이 생길 수가 있고, 오히려 지금처럼 이런 구간에서 최근에 코로나로 인해 조정을 받았던 여러 가지 업종들 다양하게 많잖아요. 여행주도 있고 항공, 면세점, 또 음식료 관련주들, 지금처럼 가장 힘든 구간에서 저는 차라리 모아가는 전략도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지금과 8월달이 아니라 9월과 10월 이후 가을 시점을 도모해 보시면서 조금씩 모아가는 전략도 굉장히 유효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 델타 변이 바이러스에 대해서 제가 오늘 기사를 하나 봤는데 같이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 인도 백신 접종률이 30%가 조금 넘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백신 미접종자 중에서 62%가 항체를 보유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른 보도가 있었고, 그리고 신규 확진자 수를 한번 살펴보면 여기 밑에 날짜가 생략되어 있는데 아마 이쯤이 올 초 봄쯤 될 거예요. 그 당시에 비해서 하루 확진자 수가 10분의 1로 지금 크게 하락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도 항체가 생길 수 있다, 이렇게 단순하게 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조금은 우리가 코로나를 이길 수 있다는 하나의 중요한 이슈로서 이 기사를 한번 쳐다보시고요. 아마도 이런 부분들이 어쩌면 여행주와 면세점 관련주, 이런 종목들의 상승을 부추기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지금 조심해야 되는 구간은 맞지만, 저는 지금처럼 힘든 구간에서는 오히려 가장 힘든 종목들, 그런 종목들 한번 찾아보시고 7월 8월이 아니라 9월 10월달 가을 시점을 도모해보면서 다양한 종목들을 발굴하는 전략도 굉장히 유효할 것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어쨌든 어제에 비해서 시장이 참 좋았습니다. 그래서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내일 마지막 날이죠. 어쨌든 한 주의 마무리가 잘 끝나서 즐거운 주말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언제나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를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